어떻게든지 잔금일에 전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가지고 특이하게 이렇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집 계약을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집만 딱 보고 무턱대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은 이 집에 대한 등본, 저희가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이 집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관련된 사항, 뭐 소유권이라던가 만약에 이 집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에 대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어떻게 발급을 하냐면 우리가 등기소에 가셔도 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발급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집업만 알면 우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급을 딱 받아서 그때부터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표제부에는 건물에 대한 표시 그리고 대지권에 대한 표시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가가 이 갑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유권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이 집을 계속 사고 팔고 한 경우가 많으니까 소유자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쭉쭉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라고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집이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일 때는 이 공유자가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에게 가압류나 가등기라던가 이런 권리관계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소유자가 어떤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꼭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을구인데요. 을구에는 소유권 말고 저희가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 뭐 저당이 잡힌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되는데 보통 대출을 받았다면 그런 저당권이나 만약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 을구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소유자가 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이 을구 부분에 저당권이 잡히게 되는데요. 을구 부분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걸 설정을 하는데요. 소유자가 실제로 빌렸던 금액보다 더 높게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내가 실제로 받은 그 대출금 기준으로 120%에서 130%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을 1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은행에서는 1억 2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인데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 이 건물의 현황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고요. 이걸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아니면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건물의 면적, 구조, 층수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해당이 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면적이나 층수 같은 것들이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서인데요. 이것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자료입니다.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데요. 이런 것들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거나 주민센터 같은 곳들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해당되는 토지가 용도가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이걸 떼서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곳이 개발 계획 중이라면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것들은 솔직히 일반인 분들이 잘 보지 않는 서류이고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부동산 소장님께 이 서류들을 보여드리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실소유자랑 이 계약하는 사람이 동일인지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신분증을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신분증도 위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24 사이트에 가시면 주민등록증의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24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서비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 조회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신분증 보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주민등록증이 위조가 되었는지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하시고 위임장을 작성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임장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이 인감 도장이 그분께 맞는지를 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도장을 확인하실 때는 저희가 인감 증명서를 떼오잖아요. 그러면 인감 증명서랑 이 찍혀 있는 인감 도장이 같은 것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집을 우리가 만약에 전세를 안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만큼 제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꼭 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보증금의 금액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전에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계약서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약입니다. 이 특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를 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 상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좀 더 우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이렇게 다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특약에 남기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혹시나 추후에 여기서 하자가 더 발생한다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집을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것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꼭 집을 보실 때 여러 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지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잔금일 날까지 발생하는 공과금은 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특약에 딱 넣어가지고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집의 그 소유자, 그 매도자의 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하는 날 이 매도자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잔금할 때까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또 대출이 있는데 이 계약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매도자가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삿날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앞당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잔금일을 미루는 거는 서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앞당기는 것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 매수자가 집을 사서 본인이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놓는 경우예요. 그때는 이 잔금하는 날까지 어떻게든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이 전세가 빨리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사항들을 매도자가 좀 협의만 되면 이삿날을 좀 빨리 당겨가지고 매도자가 먼저 이사를 가시고 세입자가 이렇게 이사를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요런 사항들도 미리 이렇게 특이하게 넣게 되면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협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중대한 하자가 어떤 거냐면
누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는 아무리 내가 집을 꼼꼼하게 본다 하더라도 발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누수는 살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연차가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는 꼭 요런 문구를 넣으셔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좀 매도자에게 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인데요. 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게 될 때는 그 사이에 우리가 내가 집을 그러니까 잔금을 하기 전에 전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집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도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 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명시를 하시면 좋아요. 이 매도자는 이 계약이 전세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임에 동의를 하고 전세 계약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좀 명시를 해놓으면 이 매도자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그 투자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잔금일에 전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가지고 특이하게 이렇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약금을 딱 넣게 되면 그때는 일단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매도자라던가 부동산 소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안 해주십니다. 하지만 내 돈이 들어가기 전이라 했을 때는 부동산 소장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계약이 잘 되어야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집을 팔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선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가 협상을 볼 부분들은 그렇게 미리 정하시면 좋고요. 항상 계약을 하실 때 정해진 계약 시간보다 일찍 가셔가지고 이런 특약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소장님과 협의를 보시면 아무래도 나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을 문자로 다 남기셔야 돼요. 문자로 주고받게 되면 이게 증거가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신다면 집을 계약을 하실 때 손해를 보는 일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